스트레스를 다루는 뇌과학자의 방법. 필레이 박사는 지금까지 17년 이상 뇌가 인식하는 두려움을 연구해왔다. 그리고 그가 목격한 수백 명의 사람의 개 두려움은 성취와 행복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했다. 사람들은 생각을 통제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두려움을 느끼면 우리의 생각은 통제를 벗어나고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뇌의 조직적 활동에 발생한 혼란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싸우거나 받은 메일함을 열었다가 불가능한 요청을 직면했을 때 생겨난다.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은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게 목표라고 자신과 보이지 않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성공은 안중에도 없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생각을 실체화하는 데 관심이 없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데 인사 고과를 앞뒀거나 배우자의 가족을 만나거나 다이어트를 하면서 친구와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면 관점이나 초점을 바꿔서 목표를 달성하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을 통제하려 할수록 상황은 나빠질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으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감정적 자기 성찰과 임상 의사들이 말하는 마음 챙김 훈련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생각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생각을 본연의 정기 자극 상태로 놔두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연습을 매일 2번씩 20분 동안 진행하면 뇌 신경세포가 대화하는 방식이 바뀌고 우리 뇌는 생각이 실체가 될 수 있도록 훨씬 긴밀하게 협력한다. 또 다른 방법은 스트레스를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이다. 이때 스트레스라는 감각을 모호하고 걷잡을 수 없는 두려운 것에서 구체적이고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정확히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지 알아내고 머리가 비어서 더는 생각할 수 없을 때까지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보자. 가능하다면 그중 한두 가지를 덜어내고 그 다음에 관점이나 초점을 바꿔서 생각을 주도하려고 노력하자. 그러고 나면 당신의 생각은 충분히 통제되어 불안감은 줄고 또한 편도체, 즉 뇌 불안센터의 활성도가 낮아지고 현실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생각에 따라 뇌가 행동할 수 있도록 생각을 정확히 표현해야 한다. 필레이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생각을 구성 요소라고 생각해야 한다. 원하는 대로 빚으려면 정확한 크기와 형태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필레이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사실 의도이며 뇌에는 목표 의도와 실행 의도라는 두 가지 유형의 의도가 존재한다. 목표 의도는 범위가 넓다. 살을 빼고 싶다나 부자가 되고 싶다 같은 목표 의도는 시작점으로 삼기 좋지만 뇌가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에는 지나치게 크거나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 뇌가 이런 생각을 실체로 바꾸게 하려면 실행의 도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살을 뺀다라는 일반적 의도보다는 구체적이고 방향성이 확실한 용어로 생각을 구성해보자. 이번 달에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아침 8시에 헬스장에 가서 2kg을 감량하겠다. 처럼 세분화된 생각은 목표를 위한 놀라운 구성 요소로 바뀌고 뇌는 훨씬 협조적으로 작용한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목표 의도보다 실행 의도를 통해 생각이 실체화될 확률이 더 높다. 특히 뜻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의도할 때 효과가 커진다. 의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면 할 일 목록이 아니라 알림을 첨가한 달력을 적는 편이 좋다. 이런 식으로 뇌를 도와주면 뇌는 기꺼이 당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일할 것이다. 실망해 쳇바퀴에서 뛰어내려라.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생각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정신이 정확히 반대 습관에 물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틀에 박힌 생활에 고정하는 일종의 쳇바퀴에 갇혔다는 뜻이다. 오래전에 실시한 유명한 연구에서 이 현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 심리학자 그룹이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다가 이상한 특징을 발견했다. 아기 침대에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어느 순간 장난감을 던져버리고는 울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 엄마가 장난감을 다시 가져와서 아이에게 돌려주면 아이는 손뼉을 치며 좋아한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서고 나면 아이는 다시 장난감을 던져버리고 울었다.
연구원들은 이런 행동 유형에 저장이라는 용어를 붙였다. 이런 행동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나타난다. 심지어 우리가 선천적으로 이런 행동을 타고 난다는 증거도 있다. 실망의 쳇바퀴에 갇히면 성취의 희망을 품기보다는 계속 실망에 익숙해지려는 경향이 생긴다.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한 가지 핵심 메커니즘은 뇌의 주의 체계가 집중 조명하는 대상을 생존에서 번영으로 옮기는 것이다. 필레이 박사에 따르면 이런 변화는 가능성의 과학으로 이어진다. 필레이 박사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수년에 걸쳐 뇌과학을 연구하고 가장 깊은 차원에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관찰하여 기본 이론을 수립했다. 필레이 박사는 생각을 실체로 전환할 때는 확률보다 가능성 위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험이 아니라 외외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평범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엄청난 성공을 이룬 걸까? 비참할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유해지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을까? 이런 것이 올바른 질문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성공해? 라는 말은 뇌를 마비시키고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든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실패가 두려워서 제대로 노력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노력 부족을 자기 불구화라고 하는데 필레이 박사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바로 이 자기 불구화에 갇혀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하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까봐 열심히 노력하는 걸 두려워한다. 시도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으며 시도한 덕분에 훨씬 강해지고 목표에 가까워졌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기억하라. 배울 점이 있었다면 모든 시도는 가치가 있다.